국정조사가 마무리됐으니 이제는 특검입니다. 여기서 활약한 의원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서영교 위원장의 활약이 특히 눈에 띕니다. 법사위원장까지 병행하면서 국조특위를 이끌었는데 단순히 조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특검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인 기록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국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예. 이미 국조 해봐야 나올 거 다 나왔어. 더 나올 것도 없는데 돈 들여가면서 국조 또 왜 하는 거야? 이런 네. 보수지 중심의 여론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아니었다. 네. 아직도 밝혀낼 것이 많이 예, 남아있다라는 예, 거를 예. 확인한 국조였다라고 기자로서 네. 기자로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자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국조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서 효능감을 보고 있는데 뭔가 한켠에 잘 이겨냈다라고 했지만 저렇게 무서운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검사, 국정원, 감사원 총동원해서 요만한 거에서부터 이만한 것까지 다 사람을 잡았구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을 캤구나라고 하는 것이 증거로 그리고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 네. 증언으로 드러난 거라서 예 저는 아주 의미 있었고 국민들이 감사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와 서영교 위원장님은 기계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자정이 되니까 그냥 예. 시간을 딱 맞추느라고 네. 그게 그냥 칼같이 01초라도 예. 넘어가면 차수 변경이 되니까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끝내십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진짜. 잘했나요? 잘하셨어요. 중요한 건 옆에 진행을 정말 잘하셨다. 제가 이번에 하면서 네. 이게 시스템이구나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국정조사하면서 이 현장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잘합니다. 우리 국조위원들이 참 잘하는데 여기서 또 느낀 게 그 보좌진들이 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증거 자료들을 쭉 보면서 요점들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보좌진들이 또 한 영역을 꼭 국민에게 알려주고 싶은 영역, 국회에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람들과 행정실입니다. 네. 이 국회 제가 법사위원장을 같이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법사위 전문위원과 행정실이에요. 국회 상임위 중에서 법안을 가장 많이 통과시키고 그리고 가장 많은 상임위를 연 곳이 법사위인데 이 법사위 전문위원과 행정실이 또 국정조사 특위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밤 12시까지 저는 딱 맞춰서 끝내면 네. 이 사람들 그 다음 작업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느라고 새벽 3시까지 가요. 그럼 다음 날 또 증인 출석하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송달하는 거죠. 근데 이걸 들고 검사실에 갔다는 거예요. 대검에. 네. 문도 안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에?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을 또 달리 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어디쯤 있나 또 찾아가야 되고 네. 끝내 안 되면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아. 제주도까지 가야 되고 네. 병원으로 숨어 있는 것 같은 병원까지 쫓아가야 되고 이 일을 하고 또 다시 나와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딱 12시가 되기 전에 옆에서 얘기합니다. 위원장님 12시 돼갑니다. 옆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시계를 보고 시계를 또 네. 조금 빠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마감 시간 맞추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해놔서 예. 땅땅땅. 예, 그래서 시스템이 네. 대한민국이 정말 훌륭한 국가다라는 생각을 많이 진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가 됐든 네. 튼튼한 전문 인력들이 딱 준비돼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 결심을 하면 따다다다닥 맞습니다. 일사천리로 된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네. 국정조사가 실패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실패했죠.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실패했고 국힘이 실패한 거군요. 예, 국민의힘은 완전히 실패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박상용 네. 예, 증인 선서를 선서 거부. 거부했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사실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박상용을 증인 선서를 거부하게 되면 세워놓을 것이냐, 네. 아니면 내보낼 것이냐, 세워놓고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그러나 이
귀한 자리에 증인 선서를 거부하게 된다면 음. 내보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위상을 위해서, 위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장들, 증인 선서 처음 거부한 날이 기관장들이 나온 날이거든요. 네. 기관장들의 이야기도 들어야지 되고 오히려 저 사람이 물을 흐릴 수 있고 그리고 위험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이 박상용은 그동안 밖에서 벌써 헛소리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법사위에서 예. 위증을 벌써 다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모두 다 회의를 아주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고 매일 아침 일찍 회의하고 매일 아침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전체 내용을 그 쭉 브리핑하는 사람을 뒀죠. 예. 한 번은 이건태, 한 번은 윤건영, 한 번은 정태호, 네. 한 번은 김승원 이렇게 다 그 영역을 맡은 의원들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브리핑과 자료를 받고 그리고 또 그 전문가들 일종의 이제 또 전략 듣고, 회의를 예, 매일 하셨군요. 매일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박상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내보내고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그 박상용을 따라서 전부 다 나가버린 겁니다. 나가서 별도의 청문회라는 네. 걸 했는데 그걸 청문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참칭 청문회죠. 참칭. 청문회 참칭을 네. 해서 거기서 이제 사실 드러날 내용이 거기서 마음 편하게 지네가 다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예. 실패한 국조가 맞고 그러기를 한 두세 번 다 따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없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묻고 충분히 얘기를 끌어내고 네.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네. 새로 밝혀진 사실관계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서영교 의원실에서 준비한 네. 자료들이 있는데요.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네, 초반부터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김성태도 안 나왔으니 이번 국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애시당초 나오려고 했던 KH그룹 배상윤도 안 나왔다. 이랬는데 마지막 종합 청문회 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네, 네. 김성태 측에서 나오겠다고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좀 역할을 한 겁니까? 사실은 김성태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김성태는 재판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없다라고 정리를 했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없다라고 정리를 한 게 아주 재판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계속 그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화영하고의 관계 이런 걸 미적지근하게 남겨놨어요. 네. 그리고 이화영과의 관계는 그대로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수원지검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불편함은 저희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나왔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우선 다 밝혀낸다. 네. 다 드러낸다. 검사실에 있었던 얘기를 드러낸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을 기관장들이 이번에 전부 다 조사한 과정 속에서 밝혀낸다. 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 김성태가 불출석 사유서를 17페이지를 보냈습니다. 우리한테. 17페이지 못 안에 나오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17장 재판 중이었다라고 하는데 17페이지 안에 거기다 씁니다. 저는 이재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벌써 언론에다가도 이야기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뒤에는 연어라든지 회덮밥 이건 없습니다라고 두 가지 같이 걸쳐 놓습니다. 근데 그 대목이 저는 굉장히 그 좀 이상했는데 네. 왜냐하면 수많은 교도관들의 진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출정 기록, 네. 그리고 실제로 영수증. 현장 검증도 가셨고 네. 영수증 나왔죠. 그리고 본인의 말을 통해서 뭐 술, 그 다음에 뭐 석수 맞습니다. 뭐 이런 등등을 네. 조합을 해볼 때 이거는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끝까지 연어회술 파티는 없었다.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네. 해요. 이걸 위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증이죠. 위증이죠. 왜냐하면 다 확인되었으니까. 네. 교도관들이 14명인가 11명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면 14명 정도 나옵니다. 14명이 나와서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미리 다 점검 TF 네. 정용환 검사를 비롯한 그 서울 고검 직무대행이죠. 예. 그 정용환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점검 TF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예.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접견 기록에 김성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전의 날이야. 이런 날은 소주라도 한잔 해야 돼.
검사하고 이야기했으니까 변호사한테 체크해봐. 예. 그리고 석수 있잖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화영도 못 버티더라. 예. 벌써 다 얘기가 끝났어.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네. 이런 모든 걸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과정 속에서 술 그리고 육회 비빔밥 네. 그리고 연어회 네. 이런 게 다 들어간 게 드러났죠. 그런데 이게 박상용이 걸려 있거든요. 네. 박상용도 위증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적당히 그 봐주기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약간 그 부분에 예민해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랑 주가 조작. 그렇죠. 주가 조작엔 되게 예, 예민하고 요거는 벌써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증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을 통해서는 얘기 안 하려고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조경식 부회장이 도시락이 2023년 11월과 12월에 도시락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회 관련한 어도에서 샀다는 도시락이 어도. 예. 어도에서 산 도시락이 예. 1313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 얘기도 되게 그쪽에서는 예민해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그 건네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야 확실하게 자신의 그 일테면은 이후에 형량과 관련해서 또는 뭐 벌금이라든가 추징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민하게 한다 치지만 이 연어회 술 파티와 관련해서는 뭐 그냥 먹었으면 먹었다 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비호용입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상용이 미웠겠죠. 제가 들은 증언으로는 박상용 안고 여기서 떨어져 죽자 예. 이렇게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질문을 국조위원이 했는데 예. 아니라고 답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도 거짓 답변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수많은 증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박상용과 누굽니까 이화영 의원이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박상용, 국힘 등이 박상용이 법적 조치인지 모르겠는데 법적 조치에서 예. 저기 이화영 의원하고 재판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 재판을 하게 해달라라고 한 상황인데 그럼 박상용하고 제가 박상용이 서민석 변호사한테도 전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재명 주범으로 해주면 종범으로 하고 그러니까. 풀어도 예. 주고 보석도 해주고 예. 이야기하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그 과정이 둘에게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고 그 변호사들도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제가 보기엔 코치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기에 이 딜이 있는데 그 딜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예, 이 딜을 특검이 밝혀내야 되죠. 그런데 김성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검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네, 특검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네. 그래서 특검에 가서 다 밝혀질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이 검사들 왜 신동욱 이야기 하잖아요. 네. 박상용에게 물으니까 박상용 제가요 부장검사에게 차장검사에게 검사장에게 네, 다. 반부패 수사부에 그리고 대검에 예, 다. 합니다. 다 보고합니다. 라고 하니까 신동욱이 그럼 이게 조작이면 전부 다 처벌받겠네요. 아주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한 내용의 과정이 이 안에서 서민석 검사한테 많이 한 게 아니라 네. 모든 검사에게 서민석 변호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겐 제가 보기엔 접근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서민석에게 접근한 게 김영남이 또 접근했잖아요. 네, 그거 그렇죠. 보시나요? 예. 제가 이제 질의한 거예요. 예. 김영남에게 묻습니다. 서민석 변호사에게 왜 네. 전화했냐? 예.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전화한 게 위증으로 또 드러나죠. 네. 그래서 그 내용처럼 왜냐면 서민석을 저거 회유하는 과정이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들어있고 그것까지는 숨겨주는 거죠. 왜? 네. 변호사도 걸려있고 박상용도 걸려있고 본인도 걸려있고. 예. 노상원의 수사 2단 얘네들이 고문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백 유도제를 썼다. 그 문건을 저희가 공개를 했었잖아요. 예, 했었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문상우가 또 진술을 했더라고요. 예. 문상우 진술 잠깐 좀 볼까요? 네, 노상원이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라고 네. 이렇게 국방부 특수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예. 부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지기현이가 판결을 잘못했죠. 2024년 12월 2일 날 개엄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실제로 2024년 6월 달에 노상원이가 문상호한테 자백 유도제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이제 고문 이런 것은 이미 잘 알거든요.
노상원이가. 그래서 자백 유도제에 대해서 준비해보라 했더니 실제로 찾아요. 그래서 벤조디아제핀하고 티오펜탈 나트륨, 프로포팔, 케타민이 있는데 재고까지 확인을 해요. 재고까지. 그래서 이 벤조디아제핀하고 프로포폴하고 케타민은 국군통합병원에 있다. 그래서 이제 문상호의 동기되는 친구가 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세 가지 종류는 국군통합병원에 있다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또 벤조디아제핀이 제일 문제인데 뭐냐면 나머지는 주사로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사니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벤조디아제핀은 뭐냐면 알약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줘 패고 입 열어 임마 해갖고 집어넣고 물 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편하냐고요. 그래서 줘 패고 별짓 다 하다가 개한테 너 물릴래 뭐 했다가 뭐 밤 안 재고 잠 안 재고 이게 이미 그 앞에 신체적 고문, 정신적 고문이 쫙 나열돼 있고 그래도 안 돼서 무저항 상태로. 무저항 상태. 무저항 상태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 용도가 그거예요. 네?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서 회유와 협박에 만드는 방법인데 벤조디아제핀은 군인들이 마구 쓰기 좋게 알약으로 돼 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건데 이런 거는 또 시리아라든지 인도 뭄바이에서 테러 사건 났을 때 어떨 때는 경찰이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테러 단체가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미국도 쓰기도 하고 관타나모라고 하는 쿠바에 있는 그 수용소에다가 불러다가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진짜 무섭네. 네. 근데 이 문건을 내란 6개월 전에 이미 만들었다. 그렇죠. 6월 중순에 6월 중순에 노상원이가 지시해서 문상호가 자기 그 저기 특수처에다가 지시하고 거기서 군무원이 작성해서 위에 올리고 해서 이거를 3장 복사해 가지고 가서 문상호가 노상원이한테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건 문상원이가 보고한 문건이에요? 그게? 문상호가 문상호 아니- 현 당시 사령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 보고를 한 그러니까 거예요. 정보사에서 작성한 거네요. 예, 네. 정보사에서. 그러니까 노상원이가 문상호한테 지시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네, 네. 문상호가 그러니까 뭐 그거를 요원들한테 확보됐어요. 얘기했겠지. 그렇죠. 그 문건 작성해서 그 문건을 문상호한테 줬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문상호가 여기 노상원한테 건넨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 예, 노상원한테 줬어요. 줬어요? 네, 노상원한테 줘가지고 그 이 정보사 관련 그러니까 약 700페이지 넘는 판결문에 정보사 관련 부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노상원이가 어느 정도 하냐면 문상호한테 지시하기도 하고 아예 지가 제대했는데 전역했는데 거기 대령들한테도 직접 지시를 해. 와, 미쳤네. 그러면은 이렇게 노상원이가 현역 대령들 뭐 정성욱이나 김봉욱한테 지시해서 똘똘하네 뭐 15명 준비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문상호 지시를 하기 전에 예비역이 현역한테 지시를 해요. 대령한테. 그러면은 야 무슨 지시 안 받았냐? 문상호가 확인하고 지시 받았습니다면 그거 장관님 뜻으로 이해해.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뜻으로. 다 김용현 장관의 뜻으로 지시로 이해해 해서 노상원이가 김용현하고 동급으로 돼 있어요 판결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보고도 전부 문상호가 노상원한테 보고하면 노상원이 김용현한테 보고하고 김용현은 당연히 윤석열한테. 만반의 준비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보고한 거죠. 철저하네. 야,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러니까 22대 총선 우리가 투표만 잘못했으면 이거 다 실행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끔찍한 일인데 댓글에 내란 지겹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은 끔찍한 큰일 일입니다. 납니다. 예. 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박선원 의원님은 그래서 노상원 수첩에 이름이 있었어요? 나는 없었어요. 저기 국정원 전직 국정원 차장 네, 잘 숨어 있었네. 정무직으로. 최강욱 의원님 이름 있었죠? 저는 실명으로 없었습니다. 저도. 아. 저는 별도로 별책 부록으로 있었잖아요. 저는 여러분 요즘 제가 약간 핫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원래 핫해가지고 그 수첩에 이름이 2번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2번이나 이름 들어가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것 오면 안 같아요. 돼요. 그리고 남편도 들어가 있고 남편은 맞아요. 이름은 아니고 누가요? 민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저는 이름이 서영교 여기다가 한 번 쓰고 또 김건희가 한 번 더 얘기했나 봐요. 여기 또 한 번 쓰이고 아이고.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는지 어쩐지 그래서 이름이 2번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유. 그거 내가 먹을 뻔했잖아.
아유, 잘해주고 주사 맞을 뻔했잖아. 끔찍한 얘기네. 얻어 터지기도 하는 거였어. 아이 나는 10월 아이고 무서워. 예. 10월 30일 문상호가 전화 왔다니까요. 아, 그동안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 그랬다니까. 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야 이걸로 너 끝이고 너 죽인다는 뜻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김병조는 야 너만 봐준다고 그런 거다. 아니 후자는 아니지. 그러면은 그렇게 작별 인사를 왜 합니까? 그렇죠. 전자겠죠. 예, 너하고는 끝이다. 예. 예. 그때 아니, 정보의 간사로 잘 국회의원 안 발전했는데. 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유, 온 정말. 세상을 바꾼 아주 정말 고맙습니다. 중요한 늙은 초선입니다. 초선이라는 말이 좀 세상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초선입니다. 늙은 초선입니다. 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본인이 한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예.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청문회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렸었거든요. 어제도 성과가 대단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물론 보도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유일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 제거하고 차기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대통령 제거하는 것. 딱 요건 하고 싶어 했어. 왜냐? 그 세력들만 사라지면 본인이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제거 작업에 최윗선이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최윗선이 어디였는지 대단한 사건이야. 객관적 증거로 객관적 증거로. 네. 자, 일단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최말단이 박상용. 그건 알고 있죠. 네. 근데 박상용이가 윗선을 아주 친절하게 다 브리핑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그때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했고 그리고 나서 그 대검의 반부패부, 그다음 총장 이렇게가 주로 보고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조작 기소를 한 것이면 그분들도 다 나중에 같이 처벌 받아야 되죠? 보고 다 했으니까. 네. 그렇지. 국민의 팀끼리. 기가 막혀. 자, 일단은 검찰 라인의 최윗선 총장까지는 정리가 됐죠. 네. 그런데 그 더 윗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제 새로운 문건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23년 4월 작성된 문건인데요. 문건 띄워주시죠. 자, 요거 보면 이제 쌍방울 그룹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싹 정리를 해놓은 거야. 와, 사건 수사 상황.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이 검사 이름 뭐 어떤 검사는 요런 거 정리했고 어떤 검사는 요런 수사했고 요런 성과 있고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요게 윤석열한테 매일같이 비공개로 2번씩 보고가 됐다. 라는 제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박성준 의원이 관련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대장동 쌍방울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씩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도 비공식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 지금 보면은 수원지검 형사 6부,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형사기획과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경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렇게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시원 공직경 전 비서관님 대통령에게 직접 이 대장동과 쌍방울 관련돼서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었습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렵다. 이 큰 혐의인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겠지. 그렇죠. 너무 큰 이야기인데 아니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와.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이거는 이제 최윗선이 드러난 거야. 엄청난 겁니다. 예. 엄청난 거죠. 아. 표정 보셨잖아요. 이시원 표정. 그렇습니다. 아, 이걸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말해야 이게 이 커버가 될까. 그래서 살짝 웃으면서 하는데 그 웃음이 그 속내가 다 드러나는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난리 나야 되는 거 난리 아닌가? 나야 되는데 난리 나야 됩니다. 조용해요. 이 난리 나야 될 거 아니야. 조용해.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 예. 조용합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드디어 국회에 처음 드디어 왔어요. 출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박선원 의원이 엄청난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정조사가 있었잖아. 네. 국정조사 하루 전날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쌍방울 아지트에서 김성태를 만나려고 했다라는 의혹 제기를 한 거야. 국정조사 전날에. 와, 이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거 또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그럼요. 자, 이 관련해서 어제 청문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요거 굉장합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태 증인 여기 어딘지 알아요? 티파니 쌍방울 아지트예요. 여기 김성태 증인 여기 어딘지 알죠? 국민의힘 의원이 5명이 가서 김성태 증인을 어젯밤에 만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CCTV로 확보해 주세요. 어제 저녁에 만났으면 이거는 완전히 증거 조작입니다. 김성태 증인 어제 저기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어제 저기 소주 마셨던 것 같습니다. 김성태는 마셨고 일단. 소주 마셨습니다. 약간 느낌이 저 어떻게 알았지? 그래 이거 말이 진짜 놀랬어. 이게 뭐예요, 의원님? 예, 김성태 쌍방울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티파니. 그러니까 단란주점 겸 이렇게 룸살롱 비슷한 데가 티파니고요. 저기.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를 다니다가 요새는 좀 답답하다 해가지고 V 라운지로 저기 김성태가 저기가 이제 꽤 유명한 그 약간 그 개방된 그런 속에서 바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하는 데인데 네. 저기하고 티파니하고 95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처군요. 네, 그 근처에 다 있는데 예, 저기를 갔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김성태가 나오기 전에 입장이 오락가락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호남이를 필리핀 마닐라 호텔에서 만났다고 한 방영철이는 사실상 요새 정신병약 먹고 애가 오락가락해요. 이렇게 답변을 준비를 했대요. 김성태가요? 네. 그랬다가 이혼한 부분은 빼고 방영철을 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요새 많이 아프고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정신병원 치료를 받아요. 이 말은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이혼함에 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또 그 말은 또 못하고 쑥 빠지고. 그건 말하기 어렵지. 네, 말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범관계 아니라고 얘기하고. 박상용이하고는 의형제가 아니래요. 네, 박상용이하고 어제 호의적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갖고 박상용이하고는 이제 뗄 수가 없대요, 둘이서. 의형제 묻어가지고. 합의를 받지. 이제 이익은 박상용이가 지켜주고 책임은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 넌 부담 없지 않냐? 그 이재명을 제거하는 과정에 이화영이만 잘 꼬드겨서 이용을 하면 너의 이익은 다 보여주겠다 해서 이미 끝난 거예요, 둘이서. 이제 그렇게 담합이 된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밥은 인정하고 술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연어술 파티 5월 17일. 5월 17일 날 다 모여가지고 뭐 이제 그건 빼박이니까. 아니 그 의원님 잠깐. 국민의힘 사람들 만난 건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시간대가 살짝 이게 비끄러지는 것처럼 좀 어긋난 측면이 김성태는 10시부터 술을 먹었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조금 전에 그 근처 어디 갔었던 것 같고 근데 그중에 국조 특유 사람은 없었다. 네. 근데 조금 이상한 사람 하나 있긴 있어요. 중첩되는 사람이 중첩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네, 하나 있어요. 강남에 있는 거죠, 저거는? 예, 압구정. 있어요. 그 건물인 것 같은데? 네, 본인의 건물? 그 회사 건물? 네, 그것까지 이제 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그건 체크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국정조사에 나와서 무슨 말은 하고 무슨 말은 하지 않을지 사전에 뭔가 조율이 된 상태에서 나온 거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오케이. 밥은 다른 검사도 간혹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밥은 인정을 하는데 술은 이게 박상용이가 빼도 박도 못하게 징계감이다. 이게. 박상용이 다치니까. 네, 그러니까는 밥이야 뭐 다른 검사도 하지 않았냐. 오케이. 그다음에 뭐 진술 세미나 했다고 하는데 공범들 기다리다 보면 같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도망가는데 술은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술은 안 마셨다고 계속 주장하는 그러니까 저희 김성태 진술 들어보면 술 마셨다는 부분에 펄쩍펄쩍 뛰어요. 맞습니다. 근데
밥이나 진술 세미나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박상용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얘기하고. 네. 자, 그래서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성태가 나왔어. 김성태한테 들을 답 중에 핵심적인 답은 딱 하나입니다. 대북 송금이 이재명 지사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맞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에 유일한 증거는 김성태의 진술밖에 없거든. 맞잖아요. 네. 그런데 김성태의 진술은 그동안 계속 바뀌어왔어요.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때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했다라고 진술이 바뀌거든요. 근데 2023년 3월 10일 접견 녹취를 보니까 이재명에게 돈 준 게 있으면 줬다고 말하고 싶다. 검사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김성태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뭐 대가를 받은 것도 뭐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자 공방을 부인했습니다. 저 태국에 있을 때도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국힘 의원님들 좀 뭐 화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여당했던 분들이 많은 좀 회의보다는 제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본인이 네. 자 일단 첫째 이재명은 관련 없다는 거야. 요거 핵심이야.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회의 걸치고 가잖아. 근데 본인이 생각이 너무 센 발언을 제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그러니까 그래서 귀국했다는 이야기예요. 대박 사건 아닙니까 이거? 이게 대박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 진술로 나왔고 조사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조경식 부회장이 권성동과 만난 사진 보셨죠? 네. 예, 그때 저희가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조경식 부회장이 권성동과 만났고 네. 그때 너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돈 얘기가 있었다라고 했던 것을 조경식 부회장이 그러니까 법사위가 그걸 청문회를 통해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임위가 청문회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법사위에서 청문회라고 하는 걸 했고 그 청문회에서 그 장면이 나왔고 어제 나온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좀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회유도 하고 제의도 했다라고 하는 말을 탁 걸쳐놓고 가죠. 자, 그럼 이게 네. 핵심이지. 그렇죠. 이 사건은 이게 핵심 맞잖아요. 그러면 너무 큰 내용인데. 이걸로 보도가 도배돼야 되지. 예. 보도 없어. 근데 언론이 뭘로 도배한지 알아? 김성태가 나 연어술 파티 술 안 마셨다. 그걸로 다 도배돼 있어. 그거 좀 올려줘 보세요. 이거 봐봐. 이거를 헤드라인으로 다 이거만 뽑았다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술 안 마셨다. 진짜 나쁘지 않냐는 거야 나는. 이걸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국정조사 청문회 나온 김성태 입국 전에 국민의힘에서 회유 있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도 없잖아. 이것만 있단 말이야. 이것만. 자, 그런데 김성태가 술을 마셨다는 것은 회유의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그렇죠.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그런데 그마저도 수없이 많은 증거로 술을 마셨다는 게 증명이 된단 말이야. 김성태하고 김성태 지인이 접견했을 때 그 내용이 빼박으로 딱 나오잖아. 네. 매불쇼에서만도 몇 번 얘기한 이거 것 같은데 수없이 다뤘잖아.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2024년 5월 17일 지인 접견 중에 김성태가 한 얘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야. 결전의 날이야. 사실은 세상은 태풍이 오면 태풍을 피할 수가 없다. 태풍 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태풍 속에 들어가 버린 것 어떻게 하겠냐. 그 흐름을 내가 만들어야지. 이제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흐름을 만들어야지.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노력을 해봐야지. 소주라도 한 잔 먹고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고민 무지하게 돼 임마. 사실 엄청난 도박이야. 만약에 저것들이 기소해가지고 유죄 나오면 1년 6월 이상인데 스타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화영이도 마찬가지 아니냐. 오늘은 나온다고 하니까 소주라도 한 잔 먹고 가서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이야기해 봤으니까 물 있잖아. 물은 좀 있잖아. 숙수 같은 거.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해. 흉금 없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면 좀 어떠냐. 뭔 말인지 알지? 네. 끝났죠. 그리고 이날 이제 또 카드 결제 다 나왔고. 그렇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언론은 다 도배합니다. 본질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성태의 진술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리오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날에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게 이제 결론 났어. 그것도 이제 의원님 그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제 그건 끝났어.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북 송금의 목적이 김성태 회장의 방북 비용이라는 게 내부 문건으로 이미 나와 있단 말이야. 그 서영교 의원님의 그 자료 요거 딱 나와 있단 말이야. 더 이상은 설명할 필요 없어. 또 확실한 증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 네. 북한에서 대남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북한에서 대남 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뭐냐?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라는 곳이야. 이게 조선 아태위구나. 조선 아태위 많이 얘기 나왔지. 네. 그런데 쌍방울의 나노스가 이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히토류를 채굴할 수 있는 사업권을 받자. 뭐 이런 이제 협약을 맺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계약을 할 때 계약금으로 그게 이제 500만 달러 주기로 한 문건이 또 있어요. 아, 계약금으로. 딱 있습니다. 딱 있잖아. 네.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대북 송금은 수사할 것도 없어 이제. 끝. 저 사람들이 증거로 다 배제한 것만 싹 모으면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로 끝이에요. 증거는 쫙 찌래.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죠. 네. 다 알면서 그걸 빼버리고 만들어 정확합니다. 왜곡했다는 게. 예. 그게 나쁜 맞습니다. 거예요. 다 알면서. 네.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변호사들이 재판정에서 저것들을 찾아서 내게 된 거죠. 예. 찾아서 냈는데 그 안에서 판사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빼버리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증거를 아주 유일한 물증이 그 일본 호텔에서 뭐 시애틀 호텔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보고서. 가짜 문서, 문서. 보고서 예. 이것만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한번 돌려보고 또 돌려봐야 되는데 저희 국정조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죠. 다 드러났어. 온 세상에 드러났고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이제 오늘 매불쇼를 통해서 곳곳에서 이걸 받아서 또 전달하고 그러면서 저들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고 저희는 이제 바로 내일 모레 중으로 당에서는 특검법이 진행돼 나갈 것이고 아유.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은 통과시켜 낼 것이고 그런 속에서 수사는 진행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겸직하니까 좋아요. 네. 그러네. 국조특위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 겸직하니까 본인이 만들어서 이 호환이 지금 진짜 제가 만들진 않습니다. 특검법은 귀한 분들이 만들고 아유 저는 안 만들어요. 거기서 만들면 제가 할 수 없이 통과시키는 거죠. 국민의 민심에 와서 통과시키는 거죠. 네. 할 수 없이. 근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저 합의서 송명철과 김성태가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합의를 해서 5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합의를 해요. 예. 그러면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이다. 그리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 대납 비용이다. 그렇지. 그러면 이 합의서 쓴 계약금은 어디 갔어? 그렇지. 그 500만 달러는 이 합의서를 쓰고 준 계약금인 거죠. 네. 계약금의 일부가 갔고 이 돈을 마저 다 잘 주면 북한에 가서 아까 말한 그 자료 회장님의 방북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렇지. 그럼 방북을 해요. 그러면 북이 그때 공개하기로 해준 거예요. 그렇지. 그때 공개하기로 하면 북한이 대북 사업에서 엄청난 단독을 가졌구나. 그렇죠. 그러면 북한의 주식은 쫙 올라가고 어떻든 뭐 주식은 그 다음이라 하더라도 저들은 대북 투자 사업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하고 그걸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질질 끌려서 윤석열이 잡아오라 그래서 잡혀갔는데 보니까 이건 다 어디 가고 스마트팜 비용이다. 그다음에 이재명 방북 비용이다. 그렇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재명 건 아무리 연결해도 안 되니까 끊어내고 이제 어제 나와서 1차로 이재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영웅입니다. 네. 누가 돼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성태도 앞뒤가 안 맞아. 아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대. 그렇죠. 그런데 박상용은 위대하대. 이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전에는 불출소 사유서 내고 안 나왔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한 거죠. 지금 어제 보면은
하여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게 주가 조작이 첫 번째고. 왜냐하면 이게 맞습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가장 크니까. 감옥도 들어가고 돈도 다 뱉어야 되고. 그렇지. 그 주가 조작, 술, 박상용 세 개가 금기어야. 그렇습니다. 그것만 부인하고. 맞아요. 저는 법조결합식 어제 참 참담했던 게요. 그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를 발전해온 이유가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네네. 그래서 나온 게 검사의 객관 의무, 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거를 완전히 정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거는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거라도 제출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게 해라 이거고. 네. 법원은 설사 유죄에 심증이 가는 증거가 있더라도 무죄일 것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유죄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렇지. 네. 근데 그게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니까 있는 증거도 빼버리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를 완전히 민주주의 형사사법 체계를 그냥 무너뜨린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네. 와. 아, 이거 정말. 요거 혹시 비춰지나 모르겠는데 뭐죠? 요 이제 1차 합의서 1월 17일 아태위하고 한 합의서에도 경기도 언급이 하나도 없고 5월 달에 한 민경련하고 합의서에도 경기도 하나도 없어요. 없죠. 있을 수가 그다음에 없죠. 7월 1일 날 방금 서영교 위원장이 가져온 그 문건에도 뭐가 또 있냐면은 그 방용철 문건이에요. 네, 방영철 문건에 뭐가 있냐면은 평양에 회장이 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공개 행사를 하자라고 네. 딱 들어 있어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삼자가 합의한다. 아태, 쌍방울 그리고 관계기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삼자 합의 얘기.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더 이상은 더 이상 이제 볼 필요 뭐 없죠, 깔끔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는 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돈이 무엇 때문에 갔는지까지도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언론에서는 그런 본질을 다루지 않고 김성태가 술 안 마셨단다. 민주당 너네 다 틀린 거지. 이러고 앉았어 아직도. 아니 근데 저거는 술은 아, 김성태가 이화영이 먹이려고 산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술하고 네, 연어하고 마음 해가지고 풀어지게 해서. 네. 이화영이 야 화영 형 한잔 해. 네네. 그러니까 나는 안 마셨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기 아이, 때문에 저는 그조차도 뭐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그리고 아니죠. 나는 그 거짓말이라고 봅니다.